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곳이었으며 전 세계 백만장자와 유명 인사들이 찾는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전기가 끊기고 은행은 예금을 해주지 않으며 가족들은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레바논은 낙원에서 절망의 땅으로 변모했고 이사와 교사들조차 생존이 불가능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지중해 동쪽 해안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일부 더 큰 지역보다도 작습니다. 3000년 전 페니키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알파벳을 발명하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으며 그들의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는 중동의 파리라 불리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났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대학들이 들어섰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해변을 찾고 아랍 셰이크들이 항구의 요트를 정박하고 거리 카페들은 재즈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 새벽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8월 4일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750톤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핵 폭발 중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폭발 충격파는 수도의 절반을 파괴했고 단 1초 만에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00명이 부상당했으며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200km 떨어진 키프로스 섬의 개츠기에도 기록될 정도였고 15km 떨어진 곳의 창문까지 깨질 정도였습니다. 해당 질산암모늄은 6년 동안 항구에 보관되어 있었고 당국은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도심을 초토화시키는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인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드루즈교도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 집단을 포함하여 18개의 종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기독교인,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세기 중반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1975년 각 진영이 국가 통제권을 놓고 서로를 불신하며 종교 집단 간의 권력 다툼이 발발했습니다. 민간인을 태운 버스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종교적 갈등에 따른 대량 학살로 이어져 도시는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내전은 15년간 지속되었고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거의 30명 중 1명꼴로 사망했습니다. 수도는 녹색 선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 지역으로 나뉘었고 이 선을 넘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고 병원에는 붕대와 진통제조차 부족했으며 물이나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저격수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가족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하실에 숨어 지냈으며 폭격으로 인해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 시신들이 몇 주 동안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나라에는 무장단체가 등장하여 자체 군대, 법원, 경찰을 갖춘 독립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장거리 미사일 탱크 그리고 전국에 걸쳐 수만 명의 훈련된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만 적용되는 지역과 도시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찰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무장 세력이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이 단체는 자체 국회의원까지 두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의 결정은 모두 막아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남쪽 국경은 이스라엘과 접해 있으며 두 나라 간의 분쟁은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고 몇 년마다 전투가 재발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34일 동안 이 지역을 끊임없이 폭격하여 모든 다리도로 발전소 그리고 수백 채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전투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일반 민간인이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북부 지역으로 피난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년마다 폭격이 재발했고 양측에서 로켓 공격이 오가면서 남부 지역 주민들은 내일이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레바논의 인구가 600만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50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에 정착했습니다. 이웃나라 인구의 25%가 3년 만에 레바논으로 몰려들었고 이들 모두에게는 살 곧 먹을 것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상수도나 화장실도 없는 텐트촌에서 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어른들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없이 푼돈을 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난민들 때문에 임금이 절반으로 줄고 집세는 3배로 올랐다고 비난하며 이제는 의사나 교사조차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 엘리트들은
국가 예산과 은행 시스템에서 돈을 훔쳐 수십억 달러를 해외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인들은 교육 및 의료 부문 연간 예산 전체보다 몇 배나 많은 1,000억 달러 이상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들은 자격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었고 그 결과 의약품 부족으로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는 붕괴되고 도로는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은행들이 예금자들의 계좌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러 갔지만 계산대가 비어 있어 인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orry, but we don't have funds available. There is 지난 2년 동안 루브라 가치는 98%나 폭락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당 500루블이었던 것이 지금은 9만 루블에 달합니다. 평생 은퇴 자금을 모아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었던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들의 저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던 교사는 이제 15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반면 식료품 가격은 10배나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은퇴 자금을 모아온 노인들은 은행에 가서 보니 빵 2덩이 살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수도의 주요 매립지가 폐쇄되었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부지를 찾지 못했고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서 쓰레기가 시내거리 곳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쓰레기 더미는 2층 높이까지 치솟아 집고양이만 한 쥐들이 아파트 사이를 활보했으며 악취 때문에 사람들은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아래에서 쓰레기가 썩어가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옆에서 뛰어놀았으며 장염이 집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반면 민간 업체들은 무료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선불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영발전소는 하루 최대 2시간 동안만 가정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22시간 동안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지내거나 개인 발전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발전기 연료는 너무 비싸서 중산층 가정조차 매일 구입하기 어렵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는 몇 주씩 전기가 끊깁니다. 병원도 발전기에 의존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추고 환자들은 수술대 위에서 장비 고장으로 사망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의 온도가 화씨 45도, 섭씨 45도까지 올라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더위에 쓰러지고 냉장 보관이 없으면 음식은 몇 시간 만에 상합니다. 이 나라 동부계곡에서는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불법 마약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암시장의 최대 공급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 사업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는 일반 작물보다 100배나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지역 농부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들을 완전히 버렸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매일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공된 마약은 항구를 통해 유럽과 다른 나라로 밀수됩니다. 이 암시장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공식 예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자격을 갖춘 의사 절반 이상이 유럽과 페르시아만 국가에서 괜찮은 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공립병원 간호사들은 한 달에 50달러, 한화약 8만 원밖에 벌지 못해 방 하나 빌리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병원을 그만두고 영원히 떠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대거 학교를 떠나 이민을 가면서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 아이들은 학습을 포기하고 학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과학자들은 졸업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떠나고 있으며 이 나라는 교육받은 전문 인력 한 세대를 영원히 잃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수십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당국의 개혁을 단행하고 공금 횡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엘리트들은 개혁이 자신들의 면책 특권을 종식시키고 횡령해온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장관들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정부 청사를 습격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시위를 조직했던 지도자들조차 돈을 챙겨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에 있으며 상황이 매달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돈과 교육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과 여행 수단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세계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나라가 단 한 세대 만에 동시대 사람들의 눈앞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부패와 탐욕이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한 나라 전체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